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31일 한국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둑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중심을 잡으며 세컨드볼 연결 능력이 돋보인다. 안데르손은 오프더볼 움직임이 뛰어나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을 동시에 누린다. 루카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역할을 맡으며 크로스와 컷백에서 위협을 만든다. 링가드는 직전 경기 결장으로 체력을 온전히 회복해 이번 경기에 풀 컨디션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야잔이 후방에서 제공권과 대인 방어를 책임지며 안양의 핵심 자원인 모따를 철저히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양 포메이션은 3-5-2이며 모따는 높은 타점의 제공권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세컨드볼을 만들어내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야잔과의 대결은 쉽지 않다. 야구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침투와 역습 전환에 관여하며 순간적인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열 수 있다. 마테우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간수에 능하며 공격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배급한다. 안양은 주로 모따를 활용한 단순한 전개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경우 공격 루트가 막히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는 뒷공간 커버가 느려 서울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경기는 FC서울의 전방 연계와 안데르손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다. 서울은 둑스와 루카스가 전방에서 버티며 공격 기회를 만들고 안데르손이 빈 공간을 침투해 득점을 노린다. 링가드가 풀 컨디션으로 가세하면서 중원에서 템포와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반면 안양은 모따의 제공권의 공격을 의존하지만 야잔의 대인 방어와 제공권 제어 능력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의 공격 템포가 강화되고 안양은 단조로운 루트에 갇히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수비와 전술 디테일에서 더 완성도 있는 서울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흐름이다. FC서울은 안데르손과 링가드가 중심이 되어 전술적 디테일을 완성하고 둑스와 루카스의 연계까지 더해져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안양은 모따를 앞세운 단순한 전개가 야잔에게 차단당할 경우 대안이 부족하다. 결국 서울이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강원 포메이션은 4-4-2로 투톱을 세워 공격 전기를 시도한다. 가브리엘은 전방에서 버티면서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누리지만 체력 소모가 큰 상황에서 날카로움은 떨어질 수 있다. 이지호는 수비 라인에서 제공권과 커버 능력을 발휘하지만 중원 압박이 약해질 경우 뒷공간 대응이 늦어진다. 서민우는 좌우 전환과 전진성을 갖춘 플레이로 밸런스를 잡으려 하지만 주중 경기 여파로 활동량 저하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전북과의 코리아컵을 치른 뒤 선수단 전반이 피로 누적 상태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항 포메이션은 4-4-2로 강한 압박과 전방 마무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조르지는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강원의 뒷공간을 적극 공략할 수 있다. 홍윤상은 이선에서 공간 창출과 활동량으로 팀 전개를 끌어내며 템포를 빠르게 조율하는 자원이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의 전환 패스와 탈압박 능력이 탁월해 압박 상황에서도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낸다. 이호재의 징계 결정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력 균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체력적 여유가 경기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같은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체력 상태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강원은 코리아컵 여파로 선수단이 방전된 상태라 템포 유지와 압박 강도에서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포항은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활동량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중원 지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르지와 홍윤상의 침투, 오베르단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강원의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체력과 전술 실행력 모두에서 앞서는 포항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강원은 코리아컵 여파로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포항은 휴식으로 체력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이번 매치는 포항이 강원의 체력적 한계를 파고들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대전 포메이션은 4-4-2이며 중원과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형태다. 유강현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빠른 압박에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정재인은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활로를 열 수 있으나 경기 내내 기복이 존재하며 수비 전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김봉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템포 조율에서 경험 부족이 드러나며 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무엇보다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전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김천 포메이션은 4-4-2로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핵심으로 삼는다. 박상혁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순간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든다. 김승섭은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자원이다. 이동경은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경기 판도를 바꿀 수 있으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정정용 감독은 외국인 용병이 없는 팀을 군인 선수들 위주로 꾸리면서도 조직력과 전술적 응집력으로 시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 감독의 전술적 역량 차이가 경기 흐름을 가를 수 있다. 대전은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있지만 투자 대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술적 완성도 부족이 뚜렷하다. 반면 김천은 체계적인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자원이 없음에도 뛰어난 조직력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특히 박상혁과 이동경의 연계는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고 김승섭이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김천의 응집력은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고 대전은 체력과 집중력에서 흔들릴 위험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과 조직력에서 앞선 김천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김천은 외국인 용병 없이도 조직력과 응집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다. 반대로 대전은 투자 대비 전술적 성과가 미흡하고 경기 운영의 완성도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김천이 전술적 우위와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